반갑습니다.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군특성화 과정, 임기제 부사관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특성화교육부 부장교사 송상용입니다. 얼마 전에 각 군부대에 육군에서 임기제 부사관 인사관리 지침이라는 것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문서를 제가 이제 좀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를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입수한 문서 중에 이제 요약본을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와 있죠. 이렇게 임기제 부사관 인사관리 지침 요약해서 나와 있는데요. 주요 내용이 뭐 작년에 이제 임기제 부사관법이 통과되었다. 그래서 이 지침을 내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6에서 48개월 중에 본인이 희망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다 하면서 최소 복무 기간은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다음 연장 복무는 이렇다 돼 있죠.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뒤에 이제 PPT로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해가지고 한 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지침에서 이제 6페이지에 걸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6페이지에 걸친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제가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설명하면 되겠죠. 어쨌든 최초 복무는 이렇고 연장 복무는 이렇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또 보수 교육은 이렇게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직 관리는 이렇게 해라. 근무 평정은 이렇다. 진급도 가능하다. 장기 복무 신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온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자, 제가 이제 6페이지에 걸쳐 있는 내용을 잘라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든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문병의 임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 군특성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군특성하고 똑같죠. 매년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11월 달에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임기제 부사관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죠. 받고 합격을 하면 육군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넷째 주 월요일 날 모든 그 군특성화고 아이들이 논산훈련소로 입소를 합니다. 2월 넷째 주 월요일 날. 그래서 2월 넷째 주 월요일이 뭐 22일이다. 그럼 22일 날 입대하는 거고요. 2월 넷째 주 월요일이 25일이다. 그럼 25일 날 입대하는 거고, 내년 같은 경우는 2월 넷째 주 월요일이 28일이죠. 28일입니다. 그래서 28일 날 논산훈련소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입소를 하면 일주일 동안은 하는 게 없어요. 일주일 동안은 그냥 대기합니다. 먹고 자고 하면서 대기해요. 대기하면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적성 검사 같은 걸 해서 이 사람이 적성이 맞는 보직이 뭘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정해져 있죠. 국방부에서 너네 학교는 어떤 군으로 보내고 어떤 주특기로 보내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육군으로 보내는 학교예요. 육군으로. 그러니까 너네 학교는 육군으로 보내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특기를 정해줬죠. 춘천기계공고는 야, 너네는 병기병과 전차, 자주포, 장갑차, 정비로 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특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주특기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특기를 정하는 과정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주특기를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적성검사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검사를 또 받아요. 신체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뭐 11월 달에 병무청 신검을 받았지만 똑같이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신체검사를 받아서 혹시라도 이제 병무청에서 걸러내지 못한 어떤 병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집으로 돌려보내고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이 업무를 4년 동안 하는데 집에 한 졸업생은 없습니다. 다 병무청 신검 통과한 애들은 그냥 논산훈련소 신검은 그냥 통과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그냥 대기만 하다가 2주차가 되면 이제 비로소 훈련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이 그거죠. 육군훈련소 교육 입소 후 2주 이내 이제 인사명령을 내리겠다. 너희들은 이제 신검을 합격했으니 임기 부사관은 이다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병장 만기 되기 전에 복무 기간만 정하면 됩니다. 나는 6개월 할래? 나는 48개월 할래? 등등등 자기 복무 기간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대신 저는 병복무 기간을 인턴 기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인턴 기간이다. 그러니까 인턴 기간은 부대에서 보면 인턴 사원들 뽑아가지고 회사에서 보면
인턴 사원도 뽑아가지고 3개월 내 6개월 관찰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나 관찰하고 일 못하는 사람들은 내보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문병으로 뽑았는데 인성이 덜 됐다든지, 여기 품성이 나오죠. 품성. 그 다음에 좀 능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후임병을 때려가지고 징계를 받았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인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역법에도 다 나와 있어요. 병역법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현역 복무 부적합. 그래서 어쨌든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해서 병장 전역해 하고 강제 병장 전역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지금 역사를 보면 흑역사일 수 있는데, 한 40명 정도가 입대를 하면 4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품성 자질 또는 징계로 강제 병장 전역을 당하고 있어요. 40명 중에 한 2명 정도. 그러니까 후임병을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후임병을 때려서 징계받아서 병장 전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대에서 18개월 동안 사고 치면 안 되겠죠. 부사관이 돼서도 사고 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개월에서 48개월 사이에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24개월까지는 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24개월 이후는 연 단위로 신청해라 해서 3년, 4년 신청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예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 사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2년, 3년, 4년 밖에 선택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처음부터 4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적성에 맞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6개월 신청했거나 10개월 신청했거나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신청한 중에 중간중간 계속 늘릴 수 있어요. 2개월 이상으로 해서 늘릴 수 있는데 나중에 3년, 4년으로 늘리려면 이 18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돼요. 18개월 안에 내가 나 3년으로 바꿀래, 4년으로 바꿀래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18개월 넘어서 내가 19개월 차, 20개월 차가 됐을 때는 3년, 4년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늘릴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자, 내가 이제 병장, 우리 육군 같으면 이제 1년 6개월을 병으로 보내고 병장 만기 채우고 이제 하사를 달게 되는데, 하사를 달고 나서 바로 2주 동안 신병 교육대에 가서 2주 동안 분대장 교육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분대장은 하사 계급장으로도 분대장을 할 수 있고 병장 계급장으로도 분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대장 교육을, 제가 알기로 분대장 교육을 받는 거예요. 신병 교육대에서 2주 동안 받습니다. 자, 봤죠? 자, 받는데, 자, 보수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보수교육이 뭐냐면 초급반 교육이에요. 하사 때 가는 교육을 초급반 교육, 병과학교에 가는 거죠. 병과학교에 하사 때 가는 걸 초급반 교육, 중사 때 가는 걸 중급반, 그 다음에 상사 때 가는 걸 고급반, 그 다음에 원사 때 가는 걸 뭐 관리자반, 뭐 이렇게 어쨌든 각 계급이 내가 한 계급씩 달 때마다 가는 교육이 있는데, 민간부사관 같은 경우는 부사관학교 18주 교육을 받고 나서 하사 담과 동시에 초급반 들어가서 교육받고 초급반 끝나면 자대 배치를 받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잠깐 교육받고 바로 하사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근무하다가 언제 가느냐,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부터 2년이 안 된 시점, 요 사이에 6개월 사이에 이 초급반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겁니다. 근데 누가 받느냐, 3년 내지 4년을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초급반 교육을 받고 나면 정식 하사가 되는데, 정식 하사로서 1년 이상 근무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내지 4년 신청한 사람, 3년 신청한 사람은 1년 근무할 거고 4년 신청한 사람은 2년 근무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2년이 안 된 시점 그 사이에 초급반 교육을 받고 바로 끝나고 나면 하사보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임관 후 18개월 경과 시 병과 특기별 보수교육에 입교하고 임관 후 2년 이내에 수료해라 라는 겁니다. 2년 안에. 그래서 6개월 안에 빨리 갔다 와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여기 나오네. 그러니까 최초 2년은 병보직을 줘요. 계급은 하사지만 실제 일은 병 일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최초 2년은. 그리고 나서 보수교육을 갔다 오죠. 갔다 오고 나면
실제적으로 이제 하사 직위에 편제해라. 하사 일을 시켜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총 4년을 한다라고 하면 2년은 병 일을 하고 병장 일을 하고 남은 2년은 하사 일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이제 기갑병과 같은 경우는 전차가 뭐 여러 대가 있다면 전차 중에 제일 첫 번째 전차는 소대장이 탈 겁니다. 소위중이들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분대장 이제 하사들이 하사 분대장들이 탈 거예요. 그러니까 분대장이 하사가 분대장 하는 게 있고 병장이 분대장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전차들은 병장이 분대장으로서 타는 전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장이 타야 될 전차를 임기제 부상이 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 다 찼어요. 그런데 민간 부상은 안 왔어. 그러면 이 차를 타야 되는데 민간 부상이 타야 될 전차를 우리가 탈 수도 있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라? 병장이 타야 될 전차를 태워라.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원칙이다. 그리고 보수교육 갔다 오고 나면 하사가 타야 될 전차를 태워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간 부상이 타야 될 전차를 태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최초 2년은 병보직, 그 다음 이유는 하사보직입니다. 그래서 병보직일 때는 근평을 어떻게 하느냐? 근평이라는 건 이제 근무평정입니다. 근무평정을 줄여서 근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개월 한 번씩 근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는데 인간 당해연도는 평정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2월 넷째 주 월요일이니까 그냥 3월이라 칩시다. 3월에 입대해서 그 다음에 8월 달까지 병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하사를 달아요. 우리 아이들이 9월 달에 하사를 답니다. 그러면 첫 해에는 하사 1년차 때는 9, 10, 11, 12 4개월 하사예요. 첫 해는. 그래서 이 4개월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겠다. 근무평가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12월 달 요거는 제대로 평가하겠다. 그 다음에부터. 그러니까 하사 2년차부터 평가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첫 번째는. 자,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2년이 안 되는 시점에 초급반 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2년 동안은 병직위에 보직을 하고 임기제 부사관끼리만 점수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초급반 교육을 갔다 오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사 보직을 주고 전체 하사들끼리 경쟁을 시키겠다. 전체 하사들끼리 경쟁을 시킨다는 얘기가 뭐냐? 민간 부사관, 현역 부사관, RNTC, 예비역 재운용 부사관, 군장 학생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한 5가지 되네요. 얘네들하고 같이 경쟁을 시키겠다. 그럼 민간 부사관 중에도 전문대졸도 있고 산지대졸도 있고 하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무한 경쟁을 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요때는 임기제끼리만 시키겠다. 그래서 어느 게 점수 받기가 더 좋을까요? 이게 더 점수 받기가 좋겠죠. 왜? 대학 복학하기 전에 잠깐 대학 등록금이랑 용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 하는 2년 이내에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48개월 선택한 사람 아닌 사람들은 내 경쟁자가 아니라고 보면 돼요. 1차 평정자는 주임원사가 주고 2차 평정자는 대대장이 주는데 주임원사가 봤을 적에 3년 이하 2년 이하 신청한 사람들은 곧 전역할 사람들인데 전역한 사람들한테 점수 줘봐야 전역할 사람들 이제 점수 줘봐야 그 점수 날아가는 점수예요. 장기 복무 하겠다고 48개월 선택하는 놈한테 점수를 줘야 되겠죠. 그래야 장기 되고 이렇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때는 점수 받기가 유리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 이제 불리하겠죠. 아까 전문대졸, 산지대졸 좀 유능한 애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려면. 그리고 EMU 대학 그 학사학위를 전문 학사학위를 전문대졸 졸업장을 꼭 따야겠죠. 그래야 경쟁이 되겠죠. 이 사람들하고. 그래서 2년이 지나면 그러니까는 이제 하사 1년차, 2년차, 3년차가 되면 하사 3년차가 되면 초급반 교육도 끝나고 그리고 전문학사 졸업도 됩니다. 전문대 졸업돼요. 그래서 이제 경쟁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됩니다. 열심히 하면. 자, 그 다음에 임기제라 해서 진급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임기제도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사로서 2년이 지난 사람. 그래서 군 인사법에 보면 하사 최소 복무 기간은 2년이에요. 2년. 2년이라서
내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내가 2년이 된다 그러면 올해 진급심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진급심사 들어가서 합격을 하면 계급은 하사인데 명칭은 중사진이라고 부르죠. 중사진급 예정자라 해서 중사진 이렇게 공문서 작성할 때 다 중사진 해서 올립니다. 중사진 해서 올리고 실제 계급은 하사예요. 그러다가 내년 9월이 되면 이제 만 2년이 됐겠죠. 중사가 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초급반 교육하기 전에 이제 그 2년차에 진급심사가 들어가요. 1차 진급 1차 심사가 들어가요. 그때는 임기제끼리만 하는 거예요. 병지기에 임기제끼리만. 굉장하죠. 병지기에 임기제끼리만 구성해서 중사진급을 시키겠다 이런 거죠. 그러다가 하사보직을 받으면 아마 민간부사관, 현역부사관 뭐 얘네들하고 다 무한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한 병지기에 있을 적에 빨리 점수 따가지고 진급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시행 시기는 내년에 바로 하겠다. 내년에 이제 진급 대상자부터 바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 진급 대상자가 군특 11기예요. 11기. 11기가 2020년에 하사 1년차, 2021년에 2년차, 그리고 내년에 3년차가 되죠. 12기부터겠네요. 올해 임관한 12기가 올해 2021년 1년차죠. 9월달에 올해 9월달에 하사 달았으니까 내년에 2년차 12기부터 바로 적용하겠다는 얘기네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복무 임기제 부사관도 장기복무 가능하다. 단 뭐야? 48개월 선택한 사람만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48개월 선택한 사람들은 3년차에 1차 심사를 하겠다. 이런 거고 인간 3년차부터 장기 심사를 한다라는 거는 지난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했어요. 3년차부터 한다고. 빠르게 제가 군 인사 관련 공문 입수해가지고 인간 3년차부터 내년에 한다.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전역한 사람들 중에 5년차부터 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사람 많은데 이미 육군에서 3년차부터 바로 한다 라고 2달 전에 확정을 했어요. 그걸 입수해서 제가 홍보를 하고 있죠. 3년차부터 선발한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과도기예요. 내년은 과도기란 얘기가 뭐냐면 군특 9기 같은 경우는 옛날 제도로 해서 내년에 5년차로서 장기 1차 심사 들어가고요. 10기는 과도기라서 1년 단축된 임관 4년차로 내년에 장기복무 심사 들어갑니다. 우리 학교. 그리고 군특 11기는 내년에 바로 3년차로 장기복무 심사 들어가요. 내후년에는 12기가 1차 심사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11기가 좀 약간 과도기에 약간 복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바로 들어가고 12기는 제대로 복 받은 거죠. 작년에 법이 통과되면서. 자, 그리고 복무연장제도. 기존에 하던 복무연장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래서 민간무사관 기준에 4년 하고 플러스 복무연장 3년 해서 총 7년 요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래서 임관 3년차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장기복무 떨어져도 돈이나 벌고 나갈래. 7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신청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2년, 3년 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1년만 신청할 수 있고 2년만 신청할 수 있고 3년만 신청할 수 있고 어쨌든 언제? 3년차 때. 근데 옛날에 입수한 자료를 보면 임관 3년차 때는 요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임관 4년차부터는 1년 단위로만 연장할 수 있어요. 4년차에 1년 연장하고 5년차 1년 연장하고 6년차 1년 연장하고 이렇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3년을 할 것 같으면 임관 3년차에 3년을 다 신청을 해버려야 돼요. 4년차부터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매년 연장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7년 하려면. 귀찮죠? 귀찮잖아요. 그리고 떨어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3년차에 신청을 해라. 만약에 3년을 할 것 같으면 그런 겁니다. 옛날 제가 설명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기제 부사관에서 단기 부사관으로 전환하는 건 현행을 유지하겠다. 옛날엔 유급지원병으로 1년 6개월까지 할 수 있고 4년 이상 하고 장기복무 하려면 반드시 신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임기제 부사관 48개월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 전환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48개월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단기 부사관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난 하루라도 빨리 초급반 교육을 받고 그냥 제대로 복무하고 싶다. 하사보직에. 그러면 뭐 신청하면 되는 거고, 굳이 의미는 없습니다. 할 필요 없죠. 할 필요 없는데, 저는 제 병가가 마음에 안 듭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도 있어요. 선생님, 보병으로 바로 못 가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보병으로 바로 못 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임기제 부사관으로 병기병가에서 6개월 근무하고, 여기 6개월 경과자로 돼 있죠. 6개월 근무하고, 보병, 기갑, 포병, 통신, 뭐, 공병, 이런 걸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모집 계획, 모집 공고를 보고, 이번에 공병 모집하네? 하면 지원하면 됩니다. 이번에 보병 모집하네? 보병 지원하면 돼요. 근데, 어떤 병과에 따라서는 뽑을 때도 있고, 안 뽑을 때도 있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원을 해서 병과 바꿀 사람들은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요 제도를 이용해서, 병기 부사관으로 6개월 근무하고 바로 기갑이나 포병으로 가라고 권장을 하고 있죠. 기갑이나 포병으로. 그래서 기갑, 포병 쪽으로의 혹시 기갑 정비 내지는 포병 정비 쪽에 자리가 있다. 그러면 바로 가면 좋겠죠. 그쪽도 장기 복무 잘 되니까. 그래서 요 제도를 이용할 사람들은 병가를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라.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겠다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기타 월급 똑같이 주겠다. 임기제라 해서 차별하지 않겠다. 그 다음 공무원증 똑같이 발급한다. 군번 똑같이 주겠다. 그 다음에 휴가 똑같이 주겠다. 그리고 이제 요거 있죠. 요거는 뭐냐, 군특 9기 10기는 9기 같은 경우 150만원 받고 150만원 반납해야 되고, 10기 같은 경우 110만원 받고 110만원 반납했습니다. 근데 11, 12, 13기는 중간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병으로 입대만 하면 반납하는 게 없었어요. 11, 12, 13기까지. 그런데 올해 3학년인 14기는 하사 임관을 안 하면 무조건 반납을 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병으로 입대했다가 병장 전역을 하게 되면 무조건 반납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11월 1일부로 시행을 하면서 지금 11기, 12기 같은 경우는 24개월까지 지금 신청을 했어요. 11기, 12기까지는 24개월 신청을 했는데, 한시적으로 올 11월 달, 12월 달에 2개월 유예기간을 통해서 48개월 할 사람, 36개월 할 사람을 접수를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기간 안에 장기 복무할 우리 11기, 12기 아이들은 48개월 연장 신청을 하면 돼요. 다음 달에 11월, 12월 달에. 근데 11월, 12월이 지나고 나면 기회는 없다. 그냥 전역해라. 24개월 끝나면 전역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청하세요. 그래서 이 공문을 제가 이제 아는 루트를 통해서 구했는데, 여기 이런 문구 있죠. 부대 홈페이지 등 가용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라.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한테 이 자료를 제공을 했고, 제공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자, 이상 군특성화고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임기제 부사관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특성화교육부 부장교사 송상용이었습니다.